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따지냐 라고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일단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 멋지게 나왔는지, 내 취향에 맞는 디자인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 가성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도로는 이 차량의 출력, 성능 이런 기준들 아래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지 말지 결정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볼 차는 앞에 디자인이나 가성비 이런 거에다가 몰빵을 하고 자동차 출력 성능 이런 거는 약간 아쉬운 그런 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푸조의 408 GT 라인입니다. 이거 너무 멋있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푸조 408 GT는 베이비 우루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람보르기니 우루스랑 닮았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왜 이제 잠깐 흐르듯이 스쳐서 딱 보면 아이유인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뭐 몇 초 아이유, 뭐 몇 초 박보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푸조 408 GT도 뒤쪽에서 잠깐 보면 1초 정도는 우루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에 정말 몰빵한 차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이 푸조 408 GT가 가성비도 꽤나 있는 차량이거든요. 보통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 차량들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08 GT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얼마나 가성비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사도 될 만한 차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푸조는 앞에 숫자에 따라서 자동차의 급이 바뀌죠. 그래서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숫자가 커질 때마다 차급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자리 숫자 말고 뒤에 0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408이다 라고 하면은 세단형으로 분류가 되는 차량이고, 4008이다 그러면 SUV형으로 나오는 차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앞에 보면 이렇게 408이라고 돼 있으니까 세단형인데, 이거는 측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약간은 해치백 같은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08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두 가지입니다. 알리르가 있고 GT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같이 나오게 됐는데, 오늘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볼 거는 아니고, 그리고 왜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 일반 모델을 사도 충분한지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앞모습만 보고도 이게 알리르인지 GT 라인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요 안쪽에 램프를 보면 돼요.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차량이 GT 라인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차체색과 같이 되어 있는 요 그릴 색상이 세로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듯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차량이 GT에 해당하는 트림이다 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푸조 엠블럼이 딱히 그렇게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왜 그러냐면, 옛날 푸조 엠블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얘가 지금 3008 옛날 버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요런 식으로 엠블럼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엠블럼보다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차량들의 엠블럼이 훨씬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야 뭐 크롬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도 전혀 상관없지만, 요즘 들어서는 자동차에 어떤 것들이 탑재가 돼요. GT만 하더라도 이런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푸조 엠블럼 안에 레이더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인식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엠블럼이 이렇게 바뀐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 보여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푸조 408 GT가 왜 디자인에 몰빵한 차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심장 때문이에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1.2L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L 터보 엔진이 4기통 엔진이 아니라 3기통 엔진이 들어가요. 3기통 엔진이 들어가서 131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출력은 아쉬울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쉬워요. 밟으면 잘 나간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게 맞아.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달릴 때 60km까지는 굉장히 잘 가속을 하지만, 그 이상 고속도로로 올라가거나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속력이 대단히 차고 넘친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고, 거기에다가 3기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푸조 408 GT를 보고 디자인은 진짜 예쁜데 심장이 조금 아쉽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은 이 408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 쉐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단의 형태는 전혀 아니죠. 약간 쿠페 SUV 같은 느낌이
생각이 들도록 뒤쪽 D필러 라인을 굉장히 완만하게 깎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놓다 보니까 세단보다도 훨씬 더 넓은 2열 뒷좌석 라인하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 훨씬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하게 생각하는 세단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점들, 뭐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킨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GT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올라오게 되면 요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속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생산이 되는 자동차잖아요. 특히나 유럽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이 이 심장 크기 자체는 조금 작을지언정 하체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고속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코너링을 한다거나 이런 때에 굉장히 잘 잡아주는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선회를 한다든지 코너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나 고속으로 달릴 때 고속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세팅이 잘 잡혀있는 차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푸조 408GT를 운행해 보신 분들에 따르면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하체 주행 감각, 하체 기본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진 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아쉬운 점 말고 또 장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연비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연비가 어느 정도냐면 고속도로 주행하면 15km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나오고 조금 내가 발컨을 한다, 연비가 좀 좋게 운행을 한다 이러면은 트림 연비로 18에서 19 정도는 그냥 가뿐히 뽑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3기통이니까 출력이 좀 낮고 뭐 이런 것들에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비라든지 하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보면은 왜 베이비 우루스라고 불리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진짜 기깔나게 나왔어. 유독 이 408GT는 디자인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GT하고 알리르의 차이인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요 램프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GT가 훨씬 더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 GT는 여기 아래 GT라는 엠블럼도 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라든지 아니면은 요 아래쪽으로 범퍼나 이런 뒤쪽 트렁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입체 감각을 좀 살려주다 보니까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408GT를 사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트렁크를 딱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요게 알리르에는 안 들어갑니다. 기본 트림에는 들어가지 않고 GT부터 들어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GT를 사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트렁크 안쪽으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지간한 세단보다는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얘는 크로스오버나 이런 해치백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세단보다도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골프백 같은 거 2개 정도는 무난히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쪽으로 봤을 때 2열 시트를 6대4로 폴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긴 짐을 싣는다든지 좀 큰 짐을 싣는다든지 이럴 때에도 훨씬 더 좋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뒷모습도 마음에 들지만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 못했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면 확실히 3기통의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내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안쪽으로 봤을 때 10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알리르나 GT나 이 디스플레이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 아래쪽으로 봤을 때 추가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는 GT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알리르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GT까지 올라오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봤을 때 이런 기능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 뭐 버터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해. 안마기가 아니 얘 그냥 준중형급 해치백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수석 운전석 할 거 없이 이 두 가지 좌석에 모두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는 약간은 전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위쪽으로 계기판도 보통은 일반 차량들을 보면 이 홈커버와 핸들 림 사이 요 부분으로 이렇게 계기판을 보도록 되어 있고 운행 중에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니까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달아서 이렇게 주행 중에 속도라든지 간단한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는데 푸조는 애초부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야, 그런 게 왜 필요해? 그냥 계기판을 더 높이면 되잖아. 그래서 핸들을 요 정도 높이에다 두고 핸들 위쪽으로 계기판이 보이도록 그런 식으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현대자동차도 26년도에 새롭게 나오는 차량들은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아득히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다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GT 같은 경우에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앞쪽에서 봤듯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핸들에 버튼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GT에 해당하는 핸들림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도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옵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GT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아쉬운 점, 여기 봤을 때 핸들 열선, 앞좌석 열선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는데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 스크린 미러나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T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토글 타입의 기어 시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위로 올리면 뭐 이렇게 R, D, 그리고 P는 이렇게 누르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푸조 408 GT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동차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외관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들도 정말 마음에 들다 보니까 요즘 준중형 차 같은 거 좀 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야 그냥 스포티지나 타, 투싼 있잖아, 투싼 타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타는 그런 차 말고 좀 독특한 차를 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적절한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408 GT 차량이 가성비까지 챙기는 그런 차량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성비 있는지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푸조 408 GT가 처음에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4천만 원 중후반 요 정도 가격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4천만 원 중반이야?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꽤 지났죠. 요즘 들어서는 신차에도 할인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요 정도 할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408 GT의 신차가가 대략 한 4천만 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이제 3만 킬로미터가 안 됐거든요. 그런 차량의 지금 가격이 2천만 원 중후반이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조금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에다가 한국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느낌은 아닌 이 해치백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감가가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신차가 대비해서 할인 받는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이 차량이 벌써 한 1,300만 원 이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제 옆에 있는 408 GT는 보증도 안 끝난 차량이에요. 보증도 안 끝났는데 벌써 1,300, 1,400 감가가 돼서 2천만 원 중후반대면 이 정도면은 진짜 가성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준중형 SUV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뭐 1.6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량들이 어느 정도 옵션을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동일한 연식에 동일한 키로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보통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 요 정도의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산 차량들을 살 정도의 가격이면 수입차, 베이비 오르스라고 불릴 수 있는 차를 살 수가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 진짜 괜찮은 차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베이비 우르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으면서 실내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들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아쉬운 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3기통 엔진이 살짝 아쉬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남들이 다 똑같이 타는 차는 별로야. 그리고 엔진 성능 좀 떨어지는 거 괜찮아, 나 어차피 막 엄청나게 쏘고 다니고 밟고 다닐 거 아니야, 그냥 하체 기본기라든지 이런 것만 탄탄하면 됐지, 뭐 나는 그냥 시내 정도 주행하면서 편하게 주행하고 다닐 거야, 굳이 빠른 속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요 푸조 408 GT가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고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저렴한 수입차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푸조 408 G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